어머님, 저희 왔어요. 애는 잘 보고 계셨죠? 며느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이제 곧 오시기로 해서. 말순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 집안일 시켜놓고 다 하니까 이제 와서 가라니. 오시면 어때?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잖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리고 그놈의 배려는 매번 사돈댁에게만 해주는 거니? 나도 너네 가족이다. 너네 혹시 안사돈 오시기 전에 집 정리하려고 나 부른 거니? 오늘의 사연 속 주인공은 68세 김말순 씨입니다. 말순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아들 박재훈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며칠 전 있었던 아들과의 통화가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엄마, 이번 주에 이틀 동안만 애 좀 봐줄 수 있어? 웬일이니? 평소엔 전화도 잘 안 하더니. 아니, 우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갑자기 무슨 약속인데? 그냥. 와이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 약속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부르는 거니? 아니, 그게. 엄마도 심심하실 것 같고.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말순 씨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주 봐달라거나 집안일 좀 해달라는 부탁할 때 아니면 연락 한 번 없었죠. 이제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남이 된 거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말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손주 민서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맡기며 도움을 청하는 걸 보면 내가 필요하긴 한가 보네 좋게 생각해야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이지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은 안 막히셨어요?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며느리의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별로 안 막히더구나. 말순 씨가 대답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솔직히 다른 분한테 부탁할까도 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일 편하시네요. 돈도 안 들고요. 돈도 안 든다고? 말순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공짜 식모라도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자신이 최후의 선택이었다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는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아수라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들 내외가 먹다 만 듯한 배달 음식 봉투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은 됐을 법한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식탁 위에는 곰팡이가 핀 듯한 음식 그릇들도 보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주방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좀 봐주세요. 민서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반찬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어머님은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오셨을 때처럼요. 말순 씨는 그 말의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번이라면 3개월 전 명절 때 이야기였죠. 그때도 이렇게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갔다가 결국 며칠 동안 가사도우미 신세가 됐었죠. 아, 그리고 어머님. 며느리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도 좀 봐주세요. 식재료가 하나도 없어서. 민서 간식거리도 사다 주시고요. 어머님이 사주시는 게 제일 맛있대요. 그리고 청소도 좀 해주세요.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서 민서가 자주 기침을 해요. 어머님이 구석구석 잘 청소하시잖아요. 말순 씨의 마음속에서 서러움이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손주를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청소부의 장보기 대행까지 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서 방도 좀 정리해주세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어머님이 정리정돈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빨래도 좀 해주시고요. 세탁기 안에 빨래가 몇 일째 있어서. 말순 씨는 카드를 받아들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참고 있었죠. 그때 방에서 뛰어나온 손주 민서가 말순 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나마 손주의 순수한 미소가 위안이 되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 맞다. 민서 유치원 가방도 좀 챙겨주세요. 내일 유치원 보내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숙제도 좀 봐주시고요. 저번에 어머님이 안 봐주셔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민서 간식은 적당히만 주세요. 저번처럼 과자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건강에 안 좋거든요. 며느리는 마치 잘못한 아이를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핸드폰만 보며 서 있었죠. 어머니의 서글픈 표정도 며느리의 무리한 태도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갔다 올게. 건성으로 한마디를 던지고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요. 아마도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방 안에 홀로 남은 말순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어지러운 거실, 정리되지 않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죠. 창 밖으로는 아들 부부가 즐거운 듯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순 씨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렇게 아들 부부가 떠난 후 하루 종일 집안일에 손주 돌보기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서를 돌보면서도 쉴 새 없이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닦아냈죠. 이 나이 먹고도 쉬지를 못하네.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지만 며느리가 던진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구석구석 짤 청소하시잖아요. 어머님은 손이 크시니까 음식도 많이 해주세요. 민서 방도 정리 좀 해주세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아침부터 장을 봐왔지만 반찬을 만들 시간은 부족했죠. 민서가 계속 할머니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순 씨는 손주의 부름에 허겁지겁 달려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달려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고 오후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민서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금방 저녁 차려줄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애는 잘 보고 계셨죠? 며느리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지됐죠. 너네 밥은 먹었니? 안 그래도 배고프려던 참인데 같이 저녁 먹을까? 엄마, 시간도 늦었는데 이제 슬슬 집에 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요,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늦겠어요. 말순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가라니 이게 무슨 소리였을까요? 갑자기 왜 그러니? 나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다.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장모님이 오시기로 해서.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열심히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가라니. 게다가 안사돈이 온다고 자신을 내쫓는다니. 잘 됐네. 오랜만에 같이 저녁이나 먹으면 되겠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 엄마랑 식사 자리는 다음에 마련할게요. 오늘은 저희 엄마가 불편해 하실 거예요. 불편해 하신다고? 내 말은 지금 나보고 집안일 다 했으니 가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네 가정부야? 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긴? 너네 필요할 때만 쓰는 가정부 취급하는 거 아니면 뭐니? 아들이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게 장모님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죄송하게 됐어요. 엄마도 장모님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좀 배려해드려야죠. 배려한답시고 나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리고 그놈의 배려는 매번 사돈댁에게만 해주는 거니? 나도 너네 가족이다. 너네 혹시 안사돈 오기 전에 집 정리하려고 나 부른 거니? 그거 조금 했다고 엄청 생색내시네요? 어머니, 그렇게 저녁 얻어먹고 싶으시면 카드 드릴 테니까 나가서 밖에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말순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서운함, 아니면 배신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감정이 가슴을 후벼 팠죠. 하, 됐다? 어머니랑 무슨 말을 하겠어요?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은 저희가 좀 무례했네요. 그래도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말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 그래, 너네는 매번 이해해주기만을 바라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 씨는 이미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나갈게 너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말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말순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너네도 잘 생각해봐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내쫓고. 그렇게 살면 좋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는 꾹 참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말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허상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손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말순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 씨는 한동안 어두운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가웠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자식밖에 없는데. 말순 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이상하리만치 냉정한 판단력으로 바뀌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끓어오르던 물이 서서히 식어가듯 마음속 감정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떴죠.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문자 한 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순 씨는 픽 웃었습니다. 내쫓다시피 해놓고 이제 와서 형식적인 문자나 보내는 그 가식이 역겹게 느껴졌죠. 서랍장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유품들이 있었죠. 통장, 부동산 문서, 그리고 집 문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말순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보, 이 집 재훈이한테 물려주지 말아요. 왜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녀석 자식 노릇 하거든 그때 줘요. 하지만 그때의 말순 씨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에 아들에게 70세가 되면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었죠.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말순 씨는 서류를 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말순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전화를 걸 차례였죠.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훈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나 이제 생각 좀 해봤는데. 내가 70대면 집 준다고 했던 거 있지? 아, 네. 그거요. 왜요? 미리 주시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이제 2년도 안 남았죠? 안 그래도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말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집 이야기에만 반응하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죠. 아니, 이제는 걸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게
내가 잘못 생각했더라. 이제 그 약속 취소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말도 안 돼요. 엄마, 우리가 그거 믿고 전세로 버티고 있잖아요. 대출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내 자식한테 준다고. 그런데 너 하는 꼴을 봐라. 내 생각엔 너가 자식 노릇을 하는 거 같니? 엄마,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아들이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가서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너네를 가족이라 생각해서 준다 했는데 너네는 나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하는 것 같구나. 그때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소리세요? 약속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깨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집 믿고 살았는데. 말순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이라고 하자. 근데 너희는 나한테 한 약속은 잘만 깨더라. 필요할 때만 부르고 다 쓰고 나면 내다 버리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설마 아직도 그것 때문에 토라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잘 모셨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외로우실까봐 손주도 봐달라고 하고. 내가 외로울까봐 손주 봐달라 한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웃기지도 않는구나.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디에 의지해요? 저희 힘들다고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아 소리쳤습니다. 내 힘들다는 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어디에 의지하긴? 그 잘난 내 장모한테 의지해야지. 말순 씨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해봤지? 엄마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편하게? 그래, 너희 눈엔 그렇게 보였겠지. 손주 봐달라면 달려가고 집안일 해달라면 하고. 너희한텐 그게 당연했잖아. 어머님, 듣자 하니까 말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봐주기 싫으셨단 거예요? 민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더니. 이지은 씨, 말순 씨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협박하는 건 너무 비열하지 않니? 비열하다니요? 어머님이야말로 얼마나 비열하신데요? 갑자기 이러시는 게 말이나 돼요? 이제 그만하자.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집 고쳐서 새 놓을 거야. 월세도 받고. 뭐라고요? 엄마,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치자.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어머님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젊은 사람들이 뭐가 두려워?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엄마,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들이 격분했습니다. 말순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희한테 난 그저 집 줄 사람 정도였잖아. 이제 그만할래. 아니다. 고마워해야겠네. 고마워요. 무슨 소리세요?
내 덕분에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 찾아 살아볼래? 이제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너희 연락 안 받을 거야. 말순 씨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죠.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그것도 차단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말순 씨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집 새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말순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김말순으로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누구한테 속 썩을 일도 없어. 말순 씨는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월세로 꽤 괜찮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 월세 보냈습니다. 세입자가 보낸 문자에 말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재훈이었죠. 차단을 해제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말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얼굴 좀 뵙고 싶어서요. 갑자기? 전화로 하자. 나 시간 없다. 저기, 사실은 지은이랑 좀 힘들어서요. 며느리와 싸웠다는 게 뻔히 보였죠. 전세금이 올라서 돈을 못 구해서 자꾸 저보고 무능하대요. 엄마 때문이라고. 그래? 나 때문이라고? 너네가 정신을 아직 덜 차렸구나. 말순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전세 살라고 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엄마 집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누구 잘못이야?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마음이. 이제 와서?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기나 해. 엄마. 저희가 너무 못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저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지은이랑 월세방이라도 알아보려고요. 좀 작아도. 그래, 그게 좋겠다. 내 힘으로 사는 거야. 엄마. 그래도 가끔 보면 안 될까요? 그건 두고 보자. 내 마음이 진심인지?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웬일이니? 저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가정부처럼 대했잖아요. 그제야 알았니? 매일 싸워요, 요즘. 재훈 오빠랑.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말순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고 했죠. 아들은 일자리를 옮기려 하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젊은 사람이 뭐가 두려워? 말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사정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인생이었죠.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말순 씨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순 씨는 우연히 아들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동네 시장에서였죠. 두 사람 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해졌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활기가 있었죠. 장 보러 왔니? 네. 직접 반찬 만들어 먹으려고요. 식비도 아끼고. 어머님, 저희 이제 돈 모으고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려고요. 언젠가는 전세로 다시 가고 싶어서. 말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입이 생기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 해나갔죠. 어머, 언니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동네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내는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고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를 하곤 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저번처럼 반찬 좀. 미안하다. 바빠서 안 되겠네. 네. 더 이상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째 생기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쎄. 난 이제 내 생활이 있어서. 너네 아이는 너희가 키워야지. 역시 안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순 씨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보니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였네. 말순 씨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말순으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했습니다.